10년 만에 그라인더를 바꿨습니다. 말코닉사의 EK43을 샀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EKK43이 되겠죠. 모터 하나에 이쪽 저쪽 이렇게 날이 두 개가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요즘에는 S 모델이라고 해갖고 약간 아담한 사이즈의 모델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게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기계는 커야 제맛이죠. 기존에 쓰던 그라인더는 디팅사의 KR804였어요. 정확하게는 9년 8개월을 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 녀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와이프가 이거 뭐냐고 물어봐갖고 원래 쓰던 거 이제 오래돼갖고 좀 상태가 좀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직 잘 돌아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왜 샀냐? 여러분, 이유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먼저 이 그라인더는요, 역사가 거의 30년이에요. 원래 목적은 커피를 가는 것보다는 향신료나 아니면 곡물 같은 거를 이제 가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요. 2013년도에 매퍼거라는 호주 바리스타가 세계대회에서 이걸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사실 2013년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생각을 하면은 1등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EK43 요거 하나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자, EK43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말코닉사에서 레이저 디프렉션 어널라이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기계를 가지고요, 입자 크기의 분포도를 그린 거예요. 자기 회사 제품 2개하고 안핌도 이제 지네 건가? 그리고 메저 로버 이렇게 4개를 비교를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해요. 뭐 꼭지점이 왜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분쇄도 별로 뭐 추출 기여도가 어떻고 이런 거는 너무 설명하자면 어렵고 저도 잘 모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기네 회사 제품이 입자를 조금 더 가늘게 분쇄를 할 수 있다. 보시면은 그래프 꼭지점이 살짝 다른 제품보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미분이 있어도 추출 흐름에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할 때 조금 더 고수율의 커피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제 커피 배전도가 굉장히 낮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에서는 아무래도 약하면은 커피 성분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경쟁사 안핌은 아니구나. 메저 로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 생각에는 메저는 말코닉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메저 로버를 보면은 입자 자체가 굵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요런 걸 갖고 커피를 내리면은 과소 추출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미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 마이크론 이하를 전부 다 미분이라고 하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어떤 게 제일 맞냐면은 EK43이 제일 맞네요. 네, 뭐 아무튼 요것도 매퍼거가 작성한 그 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쇄되는 과정이나 방식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미분이 굉장히 적은 거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정신승리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점을 말하자면은 자기네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은 고수율의 커피를 뽑을 수가 있는데, 타사의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은 그 정도의 수율을 만들어내려면 추출량을 굉장히 길게 뽑아야 되지만 우리 거는 그렇게 길게 뽑지 않아도 고수율의 커피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저 로버, 그 다음에 EK43, 그리고 코만단테. 요거는 제가 가끔씩 요걸로 많이 내려 마셔보는데, 요거 갖고 내려보면은 로버보다 더 잘 나올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밀 갖고 에스프레소 내리는 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네, 힘들죠. 사실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꼭 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를 그 타이밍쯤에 그라인딩이 끝나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EK43이 맛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솔직히 깔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하지? 깨끗하다, 뭐 클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셨을 때 맛 자체가 머릿속으로 인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걸 살짝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약간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약간 유조선? 유조선이 아니고 유람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조금 진득하고 먹고 난 다음에 여운도 좀 남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짭짭대는 스타일, 요런 스타일의 에스프레소를 만약에 좋아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요 녀석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추출을 하다 보면은 추출 후반에 추출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를 자주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추출 초반에 그만큼 커피 성분을 굉장히 빠르게 추출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만큼 바스켓 내부에 커피 성분의 질량도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후반부에 추출 흐름이 빨라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쇄도 자체를 좀 줄여주시고 디스트리뷰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조금 해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면은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에스프레소가 맛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맛있습니다. 특히 강배전 커피, 보통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뽑아낼 커피 성분도 얼마 없고 추출도 굉장히 잘 되니까 과연 이런 고수를 내는 그런 그라인더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강배전일수록 가늘게 갈아서 긴 시간 동안 추출을 했을 때 더 맛있는 맛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뭐 25초, 30초 이런 식으로 약간 고정관념 아닌 그런 관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요. 얘는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 점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그라인더를 산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스몰 라떼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스 라떼로 해갖고 얼음이랑 우유 조금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는데 커피 자체가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맛이 나는 그런 커피를 사용을 해갖고 조금 차별화된 라떼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맛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추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깔끔한 커피는 굳이 여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여운이 많이 있는 에스프레소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멘붕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브루잉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어떤 빈도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은 그런 사용 용도가 되겠죠. 하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KR804를 사용할 거고요. 하나는 EK43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제대로 안 잡혔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로는 추출 초반에 어떤 추출 흐름이 EK43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추출 후반으로 갈수록 느려지는데 EK43이 조금 더 많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미분 때문에 그런가 요렇게 예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비싼 그라인더로 내렸으니까 더 맛이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커피 맛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비싼 장비가 꼭 좋은 맛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을 표현하자면은 살짝 좀 몽글몽글합니다. 보통 이제 몽글몽글하다라는 표현을 질감을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맛에다가 붙여 쓸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맛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고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흐리멍텅하다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브루잉 자체에서 향미가 발현이 잘 안 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커피가 식었을 때 먹어보면은 맛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맛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이 커피가 굉장히 향미 발현이 잘 됐구나라는 거를 느끼긴 느껴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내려 마실 때는 진짜 발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손님한테 따뜻한 커피 나가는데 손님 이거는 식었을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브루잉 장비로 이케43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곳이 없다 그러면은 오세요. 그냥 원두 들고 오셔서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내 스타일에 맞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려갖고 내가 이걸 구매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저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매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히 재미는 있는 그런 그라인더예요. 이거 말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좀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좀 날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거를 약간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화이팅입니다. 일단은 생산성은 정말 제로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계량해야 되고 분쇄해야 되고 뭐 털어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 바스켓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 커피는 조금 특별한 커피를 내리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메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덕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메저 그라인더를 조금 폄하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다시 사더라도 꼭 메저 그라인더를 살 거예요. 메저 사랑합니다. 그라인더는 살 때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쓰는 게 돈 버는 길이라는 거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장사를 하려고 그라인더를 주문했는데 덕질용 아이템이 와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거 갖고 조금 놀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볼 만한 덕질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뭐 하나 사세요. 12개월만 참으시면 돼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